안녕하세요. 오늘 소개드릴 책은 전주환 교수의 오래된 연장통이라는 책입니다. 사람의 본성을 아주 실생활에서 재미있게 파악한 책인데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 처음에 이제 그 시작을 보시면 원래 이제 보통 사람은 동물들과 달리 어떤 이제 그러니까 본능에 지배되지 않고 합리적인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 사람에 필요한 고유한 문화를 창조하고 이거를 전승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동물과는 차별화되는 동물과는 다른 특징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재미있게도 150년 전에 찰스 다윈이 이제 종의 기원을 통해서 꼭 그렇지 않다.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도 결국은 오랜 기간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듬어지고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달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러한 본능들이 이제 여러 가지 본능들이 쌓이고 쌓여서 사람을 차별화시켜주는 포인트가 되는 거고, 재밌는 거는 인간이 동물과 차별화되는 이유는 본능에 되지 않고 이성에 의해서 발전한 것이 아니라 동물보다 오히려 더 많은 본능들을 실제 실생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본능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이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보통 이제 뭐 육체와 정신이 이제 구별돼 있다라든가 뭐 이제 인간이 고유한 어떤 이제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제 이견들이 있었고 한편에서는 또 심리학자들이 어떤 주장을 했었냐면 사람의 마음은 백지장과 같아서 성장하면서 그 인간들이 만들어낸 문화를 바탕으로 그런 백지장들이 채워진다라는 이제 이론들이 있었는데 그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마치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의 톱이라든지 드릴이라든지 망치, 니퍼 같은 그러한 특정한 용도의 어떤 심리적인 공구들이 그냥 그 담겨져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다양한 심리적인 공구들이 어떻게 발전이 됐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뭐 이성을 지닌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추상적인 문제들, 뭐 삶의 의미가 무엇이라든가, 신은 어떤 존재이냐라든가, 인간의 마음은 어떤 것이고, 우리는 왜 태어났느냐라든가 이런 것들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수백만 년 동안 인류가 이렇게 진화해 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발전해 왔냐면 결국은 생존과 번식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발전되었다는 이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체적 예를 들자면 어떤 배우자를 고를 것인가, 우리가 어떤 이성에게 끌리는가, 비바람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우리가 생존의 위협을 받는 포식 동물로부터 어떻게 피할 것인가. 결국 생존과 번식의 관점에서 우리의 마음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발전했다는 게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 진화적인 관점에서 마음을 읽는 어, 진화 심리학이 최근에 이제 부상하고 있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저자에 따르면 결국 인간의 마음이란 여러 가지 과거, 오랜 기간 동안의 환경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전되고 자연 선택되어진 수많은 해결책들의 묶음이다라는 게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희한하게도 다양한 사람들의 사람 얼굴을 차이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물들이나 뭐 예를 들면 비둘기라든가 이런 것들 봤을 때 그 구별을 잘 못해요. 다 거기서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을 쳐다볼 때 개개인의 얼굴들을 차이를 이렇게 쉽게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은 결국은 어, 인류가 진화의 과정을 돌이켜 오면서 결국 적과 아군, 친구와 적을 구별하고 사기꾼들을 해내기 위해서는 개개인들을 인식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인류라는 사람이라는 공통된 종의 어,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징들이 본능의 형태를 우리한테 모두에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얼굴을 판별을 하는 이러한 이제 본능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컴퓨터나 아니면 또 기계로 구현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사람을 인식하는 얼굴을 인식하는 문제라는 이런 부분들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진화적인 관점에서 오랜 기간을 통해서 어떤 본능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바로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특징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본능이라는 것은 어떤 종이 속한 그 공통된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수화된 신경 회로를 본능이라고 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얼굴에 대한 부분들도 얼굴을 인식한 능력도 하나의 이제 본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 본성이라는 건 결국 인간 종이 얻게 된 이런 본능들의 집합이라는 거고, 진화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마음이란 결국은 자연 선택에 의해서 그 진화된 산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자연 선택이 과연 무엇이냐 다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자연 선택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적자 생존으로만 많이 알고 있는데 마치 뭐 적자, 그러니까 강자가 약자를 이제 찍어 누르는 듯한 그런 이제 인식들을 좀 가지고 있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자연 선택의 핵심은 결국은 환경의 변화에 있어서 그 환경 변화에 가장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어떤 형질이라든가 종이 살아남는 그런 특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기간이 굉장히 오래 필요하다는 거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어떤 교차와 돌연 변이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진 그런 세대들이 나타나죠. 점점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일부는 자연에 적응하기 유리한 특징이 있고 어떤 건 유리하지 못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유리하지 못한 특징들은 자연스럽게 도태가 되는 겁니다. 유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시 또 살아남게 되고 그 시간들이 반복되고 여러 가지 교차와 변이가 일어나면서 결국은 가장 잘 적응한 개체의 특성들이 널리 퍼져서 재생산이 된다는 게 자연 선택입니다. 실제로 다윈은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핀칫을 연구해서 이러한 진화론과 자연 선택이 맞다는 걸 입증을 해냈었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런 자연 선택이 심리적 적응을 만든다는 겁니다. 자, 인류는 수백만 년 동안 원래 아프리카의 어떤 사바나 초원에서 수렵 채집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딪혀야 했던 문제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사람들 얼굴을 잘 구별하는 거, 그 다음에 위험한 동물들을 피하는 거, 그 다음에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이제 전염병에서 피하는 거, 다시 말해서 이제 깨끗하지 못한 그런 것들에서 피하는 거, 또 자신의 이제 그 유전자를 전파하기 위해서 매력적인 이성을 고르는 거, 생존을 위해서 신선한 음식을 구하는 거, 안전한 거처에서 지내는 거, 자식들 양육하는 문제, 사기꾼이나 적에한테 당하지 않는 거, 배우자의 바람길을 다스리는 거 등등 이런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몇백만 년 동안에 부딪혔던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서 자연 선택의 과정을 통해서 남아 있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과 본성이라는 거죠. 자, 하지만 여기 이제 불일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어떤 그런 복잡한 심리적 적응이 출현을 해서 그게 본성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천 세대에서 수만 세대를 거쳐서 진화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역사를 보면은 인류 조상이 침팬지에서부터 700만 년 전에서 분리가 된 이후에 대부분의 시간들을 사실은 수렵과 채집 생활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엄청난 변화들이 많았죠. 실제로 농경사회가 시작된 건 불과 만 년밖에 안 됐고 또 현대 산업사회, 인터넷을 쓰고 최첨단을 달리는 이런 사회도 최 200년도 안 된 지금 변화를 우리가 맛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과 우리의 마음 속에는 끊임없는 불일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본능들은 아직도 석기 시대 그 이전 본능들을 기초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은 그것들하고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한 예를 들어서 저자는 이제 이런 예를 합니다. 남성과 여성 심리는 왜 이렇게 다르게 진화되는가?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하는데 어떤 대학생들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처음 만난 이성에게 데이트를 제안하는 그런 설문조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오늘 처음 본 사람에게 당신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저랑 데이트를 해주시겠습니까? 라는 이제 질문을 한 거고 두 번째로는 오늘 저희 집에 가서 같이 술 한잔 하시겠어요? 그래서 집으로 초대하는 이제 데이트를 첫 만남에 제안을 했고 세 번째는 바로 잠자리를 들자라고까지 제안을 합니다.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의 반응이 굉장히 달랐는데요. 자, 첫 번째 만남에서는 그 데이트 제안에 대해서는 남녀 뭐 수락 비율이 비슷했어요. 반반 정도. 근데 조금 더 진도를 나가서 바로 첫 만남에 집에 가자고 했더니 흥미롭게도 여성들은 6%밖에 허락을 안 했지만 남자는 무려 70% 가까이 이걸 허락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첫 만남의 잠자리를 제안했을 때 남자들은 75% 수락을 했고 단 한 명도 여자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그 남자 거절한 25%도 너무 미안해하면서 연락처를 줄 테니까 다음에 한번 연락하자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남녀 간의 차이가 있었을까? 이걸 단지 남자들은 다 바람둥이다 이렇게 치부할 문제인가? 진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라는 게 궁금해지죠. 자, 오랜 진화 과정을 통해서 실제 번식에 대한 여성의 심리 과정을 이뤘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분들, 여자들의 그 번식 성공도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식 수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결국 중요한 거는 그 자식들을 얼마나 잘 키워내는지가 중요합니다. 결국은 여자들의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얼마나 괜찮은 자원을 확보하는가, 얼마나 괜찮은 남자를 어, 만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문제가 되는 거죠. 무책임한 남자를 만나게 되면은 아이를 갖지만 그 아이를 잘 양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여자들은 아이를 돌보는 능력, 그다음에 남자들의 배우자의 마음을 파악한 능력, 이런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에 능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직관적으로 상대방의 얼굴 표정이나 몸짓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발달하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은 여성들은 위험 회피 경향이 강해요. 무리한 수를 두지 않고 투자를 하더라도 가능한 안전하고 확실한 것들을 투자하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에 비해서 남자들은 다르죠. 왜? 남자들은 한마디로 잘하면 대박, 못하면 쪽박이에요. 왜냐? 경쟁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경쟁에서 성공하는 남자들은 삼천국녀를 거느린 백제 의자왕처럼 수많은 여자들 거릴 수 있지만, 반대로 경쟁에서 밀린 남자들은 아무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들의 번식 성공도는 진화적인 관점을 봤을 때 굉장히 편차가 심해요. 한마디로 뭐 아니면 도인 상황이에요. 결과적으로 남자들은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한 일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경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남자들은 여성들보다 나이와 무관하게 전 세대에 걸쳐서 사망률이 훨씬 높고, 재미있는 거는 어떤 무단횡단 실험을 했는데 매력적인 이성이 있을수록 남자들은 더 위험을 감수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단편적으로 남녀의 어떤 심리 진화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음식에 대한 우리의 본능의 진화가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자연의 미, 아름다움에 대해서 어떻게 진화가 되었는가 등등 여러 가지 우리 실생활에 거쳐 있는 우리의 본능과 심리가 어떻게 진화되는지를 아주 설명하는 재미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른 사례들도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